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사교육비가 무려 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교육에 집중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입시 중심의 교육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나성훈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예절이라든지 사회 관계를 배우는 것도 교육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공교육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현재 공교육은 이제 굉장한 위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많은 부분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영유아기, 초등 시기에 책임지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제 중고등 교육의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입이라는 거대한 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압박이 있고, 그리고 그 압박의 그 정체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대입의 과도한 변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옆에 친구는 뭐 친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경쟁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건지 어떤 치열한 경쟁 레이스 안에 그냥 들어와서 친구를 제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주기가 되게 어렵고, 학업적인 성취 이외에 꼭 이뤄야 되는 어떤 성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도외시되고 변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만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교육을 왜곡하는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공교육이 위기다. 우리 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 다들 선행학습을 하고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사교육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미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걷고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현재 공교육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행교육규제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빈틈을 좀 이용해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과잉 조기 사교육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초등 의대반, 뭐 4세 고시, 7세 고시 뭐 같은 것들이 이제 과잉 선행 사교육에 해당을 하고요. 현재는 뭐 초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당겨서 뭐 최대 14배속의 선행 사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인데, 무조건 법률로 좀 규제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거를 조장하는 이제 불안 마케팅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역시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과잉 선행학습이 지속이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세요? 사교육비가 지금 10년째 치솟고 있거든요. 국가 사교육비가 총액이 3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영유아 사교육비만 놓고 봐도 3.3조인 상황인데, 그게 국가 교육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사실 어디에 쓰일 돈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노후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자녀의 사교육비로 투여를 하고 자기의 노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못하면 아주 노후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이제 큰 문제죠. 조기 선행 사교육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나이에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끌어다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또 인지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여러 뭐 소아청소년과 의사 분들도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학습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학업 성취도에 관해서 이제 국제 지표를 보면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특히 아주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예를 들면 수학이라는 과목을 얼마나 좋아하냐라는 것에 대한 지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학년기에 이뤄야 되는 어떤 과업 같은 걸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한 80%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학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어떤 인생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청소년 시기에 탐구할 여지가 너무 줄어드는 거죠. 충분히 숙고되지 못한 진로가 주는 저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합한 진로를 선택을 한 학생은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행착오의 비용을 계속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입 말고 그리고 학습적 성취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좀 교육하는 기간 또 학령기 기간 동안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점진적으로는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한 인격의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